결혼하고 반년 만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는 취직활동 중인 여대생으로 남편의 후배였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인 여자 후배가 마음먹고 달려드는데 남자로서 잠시 이성을 잃었었다. 라는 변명은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보고하고 꾸짖고 혼나도록 했지만 나 자신은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야. 나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다시 함께 처음처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울면서 말하고 그렇게 한 번의 실수를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도 기억에서 순간 삭제되는 건 아니기에 이후 얼마간은 다소 어색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좋은 아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가사를 완벽하게 해내고 미력이나마 남편을 떠받치고 싶다고 스스로 나서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학생 시절에 취득했던 자격에다가 상위 자격 2개를 더 땄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늘어 남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월 2에서 3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고 집안 밖으로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남편 회사 임원 사모님들과의 자리에도 참석하며 회사 밥 외조도 잘하였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좋았고 바람핀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고 가정과 남편에게 힘을 쓰는 저는 시부모님이 인정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서로 20대인 동안은 부부 두 사람의 생활을 즐기자고 제안해왔으므로 동의했습니다. 화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잠자리도 소원해지고 퇴근 시간도 늦어지면서 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여자의 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로 섣부리 흥신소에 의뢰하기보다는 남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스케줄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남편의 알리바이를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추적하고 가끔 퇴근 시간에 몇 번 미행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 염려는 세 번째 미행에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의 차에 올라타는 한 여자를 보았을 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함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탄 차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모텔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뻔뻔한 면상을 당장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속으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 후 퇴근하는 그 여자를 미행하고 겁도 없이 회사로 몰래 하지만 당당히 들어가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책상까지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바람상대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파견사원 여상으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중국으로 2박 3일 출장을 간 당일 불륜상대의 여성을 만나러 남편이 부재 중인 것을 알면서 회사로 갔습니다. 자리에 없는 그 여자의 행방을 물어보자 반대편 책상에 앉아있던 남편의 직속 부하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는데 그때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해 있었던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남편이 출장 간 날 아내가 회사에 나타나 파견사원 여성을 찾는 것에 부서 사람은 의아해하면서도 뭔가 흥미진진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무실은 투명한 벽으로 나누어졌을 뿐인 면담 코너가 있고 거기서 그 여자와 만났습니다. 나를 보고 당황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딱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각오는 하고 만나신 거죠? 라고 전하니 대답을 하지 않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사람들 시선 생각해서 머리끝 행기는 작지 않겠어요. 어디 그 잘난 입으로 말해봐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울기만 하는 여성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를 전하고 나오면서 지켜보던 직장 상사에게는 업무 중에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또 회사의 여성과 바람을 폈습니다. 아버지는 위로의 말을 하며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그 후 남편과 남편의 친가에 전화를 하셨고, 거기서부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이혼조 정갈 것도 없이 이혼은 성립되었고, 나의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들도 남편에게 매우 회를 내셨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줘라 하시며 남편을 야단치고 남편은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자료 더불어 부부로 2년도 채 살지 않은 신축 아파트까지 받았습니다. 이혼 시에는 바람핀 증거와 함께 나의 일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정신적 괴롭힘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남편의 바람 때부터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건 절반의 거짓말이었고, 남편의 부모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기는 하지만 굉장히 실적 좋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할 당시부터 또래 남성들보다도 수입이 좋았습니다.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고요. 반면 저는 대학을 나온 뒤에 친정 부모님의 식당 운영을 돕고 있었으므로 직업 경력이 없었습니다. 남편 유책이라 해도 결혼 1년 미만으로 이혼하면 저는 분명 가진 것 없이 재산 분할도 크게 못 받고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첫 번째 바람을 눈감아 준 건 한 번 바람핀 남편이 언제든 또다시 바람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언제가 될지도 모를 일조차도 감안하여 재산 분할도 고려해 전 좋은 아내가 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내가 그 첫 번째 사건을 점점 잊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했고, 그렇게 남편은 재벌은 못 주듯 일어나지 말기를 바랐던 그 두 번째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바람 이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었고, 극복하려고 했던 과정들과 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이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는 비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발언도 과대 해석해 적었고, 일기장에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의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갔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해소할 곳이 일기장뿐이 없었기도 했지만 훗날 이 일기장이 소송에서 큰 작용을 했습니다. 음식 쓰레기,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버리는 것도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고 전부 제 스스로 했습니다. 이따금 소문 좋아하고 잔소리 좋아하는 이웃으로부터 일을 한다면서 집안일도 혼자 다 하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또한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일부러 더 가사를 완벽하게 해냈고 내조 외조로 빈틈이 없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했고 이웃들과도 잘했고 이웃들과도 평판이 좋은 아내로 기억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내용들을 보고 어이없어했습니다. 자긴 그런 기억은 없다, 오히려 언제나 자주 칭찬하고 있었고 감사도 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두 번이나 불륜을 한 남편의 주장은 통할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고 완벽한 아내를 배반한 비열한 남자가 되도록 두 번째의 남편의 바람의 낌새를 느끼고 나서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얼마 동안 자유롭게 행동하게 놔두고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에 의한 심리치료 통원 이력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꾀병은 아니었습니다. 가사 1. 바람피는 남편 이혼까지 생각하며 바쁘고 피곤했던 것은 사실이고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잠들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불륜녀의 남편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당했고 회사에서는 사내에서의 불륜 행각이 발각된 이후로 둘 다 퇴사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저는 그동안 파트로 일해왔던 회사에 정사원 취직하였고 아파트를 반전세 주고 나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독신 전용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나 아파트 월세 수입과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고 가끔씩 나를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로서 왠지 모르게 살아가는 보람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사연 속 주인공인 여성분이 첫 번째 바람을 눈감아 줬을 때 두 번째 바람을 피울 것이다 예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바람도 내심 속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결과로 보면 남편에게 시원한 복수극을 펼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적은 글을 보면 시원한 복수 뒤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남아있는 듯 보이네요. 앞으로 부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